자, 오늘은 마스터캠 첫 시간. 그래서 화면의 구성과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캠을 바탕화면에 처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마스터캠 디자인 X9로 나와요. 그리고 메인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툴바 해서 툴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툴바는 여기서 이제 좌표에 관련된 툴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선택 툴바, 그리고 아래쪽에 리본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도 툴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델링 툴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툴바가 있고요. 이건 퀵 마스크, 빠른 선택 해서 이게 퀵 마스크 툴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MRU 바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MRU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가 그래픽 영역에서 자금 영역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또 툴바가 있습니다. 정보, 그 다음에 설정 툴바가 쭉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먼저 키보드에서 펑션 키 F9를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 좌표계가 표시돼요. 펑션 키 F9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시스템 좌표계 표시 오프, 그 다음에 시스템 좌표계 표시 온, F9 누르시면 되고요. 자, 원래 색상은 요 색상은 아닌데요. 이건 환경에서 컬러가 축 색상을 좀 바꿔놓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쪽 영역이 에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 밑에 탭을 선택하면 솔리드 관리자 창, 그리고 아트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트는 옵션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먼저 여기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환경 세팅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풀다운 메뉴에 보면 마우스 왼쪽으로 설정을 클릭하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자,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세부 설정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시작 종료. 그래서 시작 종료에 보면 마침 단위가 메트릭 미리 단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설치할 때 내가 단위가 그래서 디폴트로 세팅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인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시작 시 해서 환경 파일에 있는데요. 요거를 해서 인치계로 바꿔 놓으면 그래서 얘가 이제 인치로 돼 있으면 얘가 시작시가 인치로계로 설정돼 있을 때 여기가 시작시, 그러면 처음 실행하면 마스터캠 실행하면 여기 단위가 인치계로 나와요. 미터계로 바꾸겠다 할 때는 여기서 밑에를 다시 클릭을 하면 시작시가 미터계로 바꿔져요. 시작시라는 것은 마스터캠을 창 닫고 나갔다가 다시 실행할 때, 그래서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작시에는 항상 미터계로 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영역. 그래서 현재가 디폴트가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머시닝 센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작업 환경을 얘를 해서 선택을 하면 자, 2D 툴 패스 있고요. 그 다음에 3D 툴 패스도 있고요. 디자인 설계가 되고요. 레스 선반입니다. 우리는 2차원 가공이에요. 그래서 2D 툴 패스로 놔두면 되고요. 자금 영역을. 자, 그 다음에 시작시 제품은요. 해서 밀링. 해서 시작시 제품은 밀링,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은 2D 툴 패스 영역으로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은 디폴트 평면 2D, 3D에서 2D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스터캠 편집기, 에디터는 마스터캠 편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 에디터가 있고, G코드 출력했을 때 노트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마스터캠 편집기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정품이 싱크 에디터가 깔려 있다면 이것을 싱크 에디터로 놔둬도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캠 에디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요거를 환경 설정을 등록을 하나 환경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저장된 기본 문서 위치는 내 문서의 My Mastercam X9 안에 컴피그 안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서 환경 파일을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그러면 기본 값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제가 킴이라고 적어 놓고 오늘이 너무 기니까 21년 11월 22일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저장. 자, 원래대로 초기화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열기하고 해서 여기 보면 Mcam X가 있어요. 이건 인치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Mcam X 다음에 M이라고 되어 있죠. 미리 단위, 미터계 단위, 요거 기본 값입니다. 지금은 요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해놨으니까 환경 파일도 잠깐만요. 열기해서 이걸로 저장했는 거로 일단 불러올게요. 그래서 그 저장은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위에 쪽에 보면 시작시도 그래서 앞에 설정한 거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걸로 돼 있어요. 저장 위치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기본값. 아, 디자인이 이거 툴패스구나. 2D 평면. 이토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 종료에서 첫 번째 세팅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제일 밑에 보면 화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쪽에 화면 설정에 와서 자,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볼 거는 MR6 조건이라고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자, 여기 툴바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여기가 얘가 MR6 툴바입니다. 요게 이제 뭐 하냐면 내가 지금 사용했던 명령이 리스트가 여기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툴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명령, 선 그리기 명령 했다 그러면 여기서 선 그리기 명령이 나오고요. 자, 일단은 제가 확인하고 저장해서 이 환경에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제가 선 그리기를 한번 여기 있는 것을 아이콘 눌러 볼게요. 선 그리기. 그러면 여기서 선 그리기 명령이 실행됩니다. Escape 누르고 나갔어요. 자, 이번엔 원 그리기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원 그리기를 눌렀으면 여기 있는 방금 실행했던 명령 리스트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선 그리기를 또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도 되지만 오른쪽 상단에 있는 MRU 여기서 바로 선 그리기도 또 실행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실행했던 명령이 제일 상단에 나와요. 근데 여기 표시 조건이 몇 개요? 기본값은 4개였죠. 사각형 그리기 눌렀어요. 자, 이렇게 5개 나와 있고요.
자, 아이콘 수가 기본적으로 10개. 10개. Alt 펑션 키 F8을 눌러도 아이고 예, 저는 그 다른 명령이 있구나. 네, 저 똑같이 썼어요. 설정에 환경 설정. 자, 여기 보면 아이콘 수가 10개까지 여기 표시할 수가 있어요. 10개 이상부터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하나씩 없어질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는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 쓴다, 15개 정도 쓴다, 뭐 주로 사용하는 명령이 이렇게 자주 쓰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거 맞춰서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요거를 많이 쓸 경우는 설정을 해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15개 정도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명령들이 추가로 15개까지 나타나면 여기 있는 툴바가 아래쪽으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아래쪽에 킥 마스크 툴바입니다. 여기 있는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15개 배치될 수가 있게끔. 그리고 다시 설정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RU 조건 아래 보면 마우스 중간 버튼 휠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값은 회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동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 환경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요. 드래그 하면 화면 펭기는 이동이 돼요. 다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회전으로 디폴트 회전으로 놔두고 확인하고요. 얘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 회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면 뷰 툴바, 여기가 뷰 툴바요. 그래서 평면 보기 해서 평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설정의 환경 설정 그래서 다시 이동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환경 설정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리드 설정, 그 다음에 뷰 시트 이렇게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드 설정에 가서 그래서 그리드 표시, 자, 그리드의 간격은 10mm 간격씩, 그래서 크기는 한 칸에 10mm입니다. 크기는 50 곱하기 5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크기 50. 자, 그리고 적용을 하고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요게 그리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점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요게 그리드입니다. 요게. 회색으로 돼 있어서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드를 해놔도 되고요. 평면 설정을 그래서 마스터캠은 평면을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3D 모델링 할 때 이걸 그리드를 해서 평면으로 보는 방법으로 하도 사용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고만 보고 그리드 표시는 오프를 해 놓겠습니다. 2D만 작업할 거라서 그리드는 따로 안 할게요. 이걸 활성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설정에 가서 잠깐만요. 파일 플러스 버튼 누를게요. 자, 파일에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자동 저장과 백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자동 저장은 중간에 튕겼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 저장, 이때 단위는 한 10분마다 저장이 되게끔 세팅을 해 놓으면 중간에 혹시 작업하다가 튕겨서 날라갔다 하면 10분 범위 안에 기준으로 해서 뭐 데이터를 좀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기능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가공, 가공 경로 생성 후는 그래서 도형은 작업을 했을 때 선을 그렸어요. 근데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는 가능해서 잘못된 거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되돌려 갈 수 있는 게 컨트롤 Z 실행 취소가 있는데요. 툴패스는 실행 취소가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지웠어요. 툴패스.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자동 저장을 쓸 때는 이렇게 세팅 정도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냥 사용 중에 파일에 덮어쓰기, 메시지 출력은 안 봐도 되고요. 또는 중간중간 확인하고 싶다, 난 저장할 거나 안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게끔 할 때는 여기 있는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튕긴다 하실 때는 이런 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녹화를 해야 돼서 일단은 저는 자동 저장 기능을 안 하겠습니다. 녹화할 때 자꾸 얘랑 충돌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요거는 꺼놓을게요. 근데 이 기능 쓰면은 느려지는 경우는 많습니까? 혹시? 없어요. 이게 문제. 없는데 단 3차원에서는요, 3D에서는 웬만하면 자동 저장을 쓰지 마세요. 예. 왜냐면, 그래서 시간별로 저장이 됐을 때, 툴패스가 연산 중에 3차원 툴패스 연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 걔랑 자동 저장이랑 같이 겹쳐지면 3D에는 웬만하면 튕겨요. 다운돼요. 튕기는 게 아니고 다운돼요. 2D는 연산하는데 시간이 몇 초 안 걸려요. 그래서 자동 저장하는데 상관없는데 3D는 자동 저장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추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색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색상은 그래픽 영역에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회색도 위쪽은 진하고 아래쪽은 밝은색 그라데이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색상에서 왼쪽에서 배경, 그래서 배경 색상에 그라데이션 시작,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종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어두운 회색에서 밝은 흰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근데 얘는 나는 단색으로 하고 싶다, 그라데이션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래픽 색상에서 그라데이션 시작 있는 데서 놔두고 아래쪽에 보면 그라데이션 배경 방향에 안함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전체 회색으로 둬요. 단색으로. 그래서 전체 회색으로 합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작업을 많이 하다니까 시력에 대한, 그래서 눈 보호하기 위해서 다크모드 같은 경우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얘도 다크모드로 할 때는 배경을 해서 검정색으로 적용을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둡게.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또는
자, 풀다운 메뉴 설정 아래. 그래서 환경 설정 바로 밑에 보면 사용자 정의라고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먼저 툴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조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 그래서 테마도 조금 어둡게 다크모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테마 색상을 제가 좀 밝은 색상으로 일단 먼저 바꿔볼게요. 녹색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이거 이렇게 느려. 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배경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여져요. 이게 테마예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래서 다시 얘를 설정해 사용자 정의.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 보여지는 부분이 테마인데요. 조건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먼저 악센트 색상, 테마의 악센트 색상을 다크 모드로 하고요. 다크 그레이. 그 다음에 테마의 위쪽에 중간으로 돼 있는 게 그걸 어두운 테마로 하고요. 적용을 하면 이 회색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어두워져요. 이 회색이 좀 진해지고요. 그 다음에 테마의 어두운 부분을 위쪽에 클릭해서 밝은 색으로 해볼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밝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어둠인데 이것도 좀 진하게 어둠, 그리고 악센트 색상은 다크 그레이.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어둡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온 김에, 자, 여러분들이 고해상도 모니터다 하면 여기 아이콘이 너무 작을 거예요. 조그맣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콘 너무 작다 이러면 여기 보면 큰 버튼 사용이라고, 큰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이걸 체크해주면 조금 아이콘이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확인. 다시 설정의 환경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자, 배경을 검정색 단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컬러를 선택을 하면, 원래 이제 기본 베이지 컬러가 이게 남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배경이 검정색에 남색으로 돼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선을 그릴 때. 자, 그럴 때 이게 기본 색상을 또 밝은 색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도형 색상이라고 있어요. 기본 값은 이렇게 파란색.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 파란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남색. 그래서 얘를 좀 밝은 계열로, 기본 도형 색상은 이렇게 밝은 계열로 적용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배경이 어두우니까 도형도 어두운 색상으로 돼 있으면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리고 선택 색상. 어디 갔냐? 그래서 선택 색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밝은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써도 되고요. 다른 컬러를 선택을 해도 돼요. 대신에 선택 색상도 밝은 색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끔. 그 다음 제일 위쪽에 보면 오토 하이라이트 색상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흰색. 디폴트가 마침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색상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세팅 값은 공차. 그래서 공차로 갈게요. 왼쪽 카테고리 위쪽에서 5번째 공차가 있네요. 자, 여기서는 공차는 크게 2D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D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공차를 공면의 공차는 1000분의 5 이하로 0.005 이하, 그래서 1000분의 1로 갈게요. 공면도용 최대 적용 공차. 그 다음에 커브도용 공차는 얘는 얘도 1000분의 5. 그 다음에 커브 도형의 최소 스택 1000분의 5로 갈게요. 1000분의 1로 하도 상관없습니다. 가공 경로 공차는 3차원에서 이거는 황삭, 중삭, 정삭, 전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여기서는 세팅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캐드 설정 제일 위쪽에 보면 먼저 원의 중심점은 중심점 위치 생성 도형은 안 함. 이건 디폴트라서 따로 안 만져도 되고요. 그리고 어디 갔나? 잠시만요. 다른 거 수정할 거 있는지만 좀 볼게요. 경락인 뭐시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설정은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최종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는 환경 파일에서 환경 설정에서 열기를 한 다음에 디폴트로 돌아가는 거 여기 있죠. mcam m으로 하면 돼요. 이건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한 환경은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를 껐다가 마스터캠을 종료했다가 시작시니까 다시 바탕화면에 마스터캠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환경이 조금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더 틀렸다. 이제 안 바뀌었네. 자, 왼쪽에 여기가 조금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수동으로 작업 환경 열기에서 2D 툴 패스로 갈게요. 2D 툴 패스가 안 먹네.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본데. 뭔가? 이번 지금 이게 2D 툴 패스는 아니거든요. 지금 솔리드 지금 작업 공간이 자 상단에 보면 마스터캠 밀링이라고 돼 있어요. 디자인에서 밀링 바뀌어져 있고 작업 공간이 지금 2D 툴 패스 해놔도 지금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여기 있는 도구바를 솔리드 툴바를 닫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사용자 정의. 자, 그리고 2D 툴 패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툴바에서 여기 있는 2D 툴 패스를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마침 여기서 상단으로 가 있는데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2D 툴 패스. 그리고 2D 하이스피드 밀링 툴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체크하고, 그러면 여기서 배치됐다고 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위쪽에 그냥 추가되면 보니까 또 상관없네요. 거기 놔둬도 상관없어요. 위에 놔둬도 되고 왼쪽에다가 다시 좀 배치를 해놨거든요. 지금 환경이 원래는 이제 작업 공간 열기 해서 2D 툴 패스를 하면 여기가 이 툴바가 이쪽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환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서피스는 3000원이니까 이거 그냥 닫아버릴게요. 일단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환경을 저장을 할게요. 환경 설정.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앞에 거에다가 덮어쓰기 할게요. 자, 여기 공간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할 때 마스터캠 실행을 하면 그리고 가공 툴 패스가 나오게끔, 자,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환경은 여기서 끝나고, 자, 이제 마스터캠으로 가공을 하려면 먼저 첫 번째 가공할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열기를 쓰면 돼요. 열기. 자, 그러면 파일에 열기 하셔도 되고, 또는 다이렉트로 메인 툴바 좌측 상단에 보면 세문서, 그 다음에 열기, 저장, 인쇄 있는데 두 번째 아이콘 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열기를 선택해서 바탕화면에다가 파일을 옮겨 놨거든요. 그래서 CAD 가공 도면. 자, 그러면 먼저 형식이 올 마스터캠 X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을 먼저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파일로 바꿔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캐드 파일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얘는 첫 시간이니까 캠 1이라고 되어 있는 캐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캠 1.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열기.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요, 이건 캐드에서 도면화하는 레이아웃이니까 이건 상관없이 그냥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자동 배율,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Alt F1,
그래서 자동 배율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단축키 Alt F1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CAD 데이터가 마스터캠으로 불러와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도형 가지고 가공을 하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 쓴 치수는 그냥 다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등각도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 실제는 얘는 이렇게 하면 6이 나오는데요. 한대 하면은 정식으로 나오는데 얘만 1분 Alt 펑션 키 F1 Alt 숫자 1이 아니고요. Alt F1 다른 키 누르지 말고요. 이게 지금 그거 기능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기능 꺼야 돼요. 지포스 그래픽. 그래서 Alt F1이 그리고 지포스 설정, 여기 그래픽 설정 그 단축키를 끄면 돼요. 그래서 자동 배열 아이콘을 단축키가 안 먹을 때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래서 불필요한 도형부터 지울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퀵 마스크 툴바라고 했어요. 빠른 선택입니다. 자, 도면 요소,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 문자가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져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문자도 있어요. 문자가 끝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AD에서 글꼴이랑 마스터캠 글꼴이 해서 이렇게 다를 때, 그래서 마스터캠 글꼴이 CAD 글꼴이 마스터캠에서 지원이 안 될 때 이렇게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수 관련된 도형이랑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거는 퀵 마스크의 제일 위에 보면 도면 요소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빠르게 치수 관련된 도형이랑 그 다음 문자는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지우기 펑션 키 F4 누르시면 돼요. 이거 큰일 났네. F4 누르면 안 되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멈추지? F4 누르니까 지워지는데요? F4? 네. 나도 이거 지포스 저 그래픽 그 세팅 끊어야 되겠다. F4가 마스터캠에서 지우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퀵 마스크의 도면 요소에서 지우기 아이콘 클릭해서 지우겠습니다. 지포스의 그래픽을 설정을 끊어야 되겠어. 껐는데도 지금 단축키가 그대로 돼가지고 지금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정면도만 필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정면도 통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치하면 얘가 눕혀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얘가 평면도가 되고, 자,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보면 셀렉션 선택 툴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윈도우 선택, 사각형 윈도우고요. 근데 윈도우의 바깥쪽 영역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선택의 왼쪽에 보면 선택 필터가 있어요. 내측 선택이 있는데 얘를 외측 선택으로 바꾸고요. 필터 기능에 사각형 윈도우의 외측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 영역의 바깥쪽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치우기. 그래서 이렇게 치고요. 그러면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이렇게 남게 됐네요. 자, 여기 있는 센터 도형.
그래서 중심 마크랑 그래서 이건 색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빨간색 도형을 한 번에 다 선택해서 씌워 볼게요. 자, 그러면 킹 마스크의 툴바에서 보면 QM 킹 마스크고요. 색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QM 색상에 들어가서 현재 남아있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서 빨간색, 이게 갈색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골지름, 탭의 골지름을 표현한 거예요. 갈색이. 그래서 빨간색 체크하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치우기. 아이콘 누르겠습니다. 지금 단축키가 다른 거랑 설정이 같이 돼 있어서 원래 이제 치우기는 펑션키 F5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 설정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그게 우선이 돼서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도형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래서 하이라이트, 원래 도형이 흰색인데 하이라이트 색상도 흰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점선으로 마침 여기는 표현돼요. 그러면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점선으로 안 나오면 그래서 도형 색상이랑 하이라이트 색상이 같으면 여기서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도형을 일반적으로 다른 색상으로 바꿔요. 자, 흰색 도형을 빠르게 선택해서 초록색 도형으로 컬러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도형의 흰색 도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킹 마스크의 색상 그리고 여기 앞에 15번 흰색을 체크하고요. 확인하면 흰색 도형만 빠르게 다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컬러를 바꾼다고 했어요. 자, 아래쪽에 보면 와이어프레임 색상이라고 있는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꼭 오른쪽 버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색상 변경이 실행돼요.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컬러 초록색으로 바꾸겠다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 흰색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킹 마스크의 색상에 들어가서 초록색을 체크해 놨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컬러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노란색으로 클릭을 해놓는다고 노란색으로 바뀌진 않아요. 이스케이프 선택 취소로 누르면 그래서 요거는 색상 지정이에요. 왼쪽은 내가 보라색이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나요? 왼쪽은 색상 지정. 이건 지정해 놓고 나중에 선을 그린다. 그러면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형이 색상이 보라색이면 선 그리기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확인하면 그래서 보라색으로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컨트롤 Z 실행 취소. 근데 색상 변경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야 돼요. 근데 미리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곳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킹 마스크에서 초록색을 확인. 어떤 컬러로 바꿀 거냐? 완료 엔터. 나는 흰색으로 바꾸겠다. 여기다 나는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색상 변경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겁니다.
보라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재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왼쪽에서 아래쪽에 보면 와이어프레임 색상이라고 있는데 클릭해서 색상을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도형이 대다수가. 그러면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정해 놓고요.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가 그리기 툴바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점 그리기, 선 그리기, 원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가 있어요. 필렛 그리기, 스플라인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옆에 플라이 아웃 버튼이 있는데요.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가운데 보면 바운딩 박스 그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고요. 자,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해요. 윈도우의 외척이니까 이걸 다 선택하려면 빈 공간, 다른 영역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완료하고요. 자, 먼저 X축의 여유값을 얼마를 줄 거냐. 기준은 바운딩 박스의 기준면 해서 렉탱귤러 돼 있습니다. 렉탱귤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가운데로 돼 있고요. 자, X에다가 플러스 5 여유를 주고요. Y에다가 플러스 5 여유를 줄게요. 그러면 소재는 123에 85가 되고요. 2차원 도형이니까 Z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선 Z는 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가운데 포인트 크레이트 지오메트리에서 도형 생성에 선, 엔드, 그리고 아크, 코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이고요. 렉탱귤러니까.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 포인트 말고 죄송합니다. 센터 포인트. 센터 포인트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OK 확인할게요. 그러면 바깥에 사각형과 가운데 점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가 툴바가 하나 있는데요. 요게 이동 툴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가운데 점에 보면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로 이 도형의 정가운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원점 위치로 가요. 자, 그리고 색상 복귀.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서 색상 복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고 여기까지 살펴볼게요.